이번에 상담할 내용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 그래서 이메일 상담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각종 유튜브를 많이 봤고 단기로 배울 수 있는 강의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요즘에 그 이슈가 된 건 많죠. 이슈가 된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경매 학원에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뭐 4천억인가 회원들이 4천억의 손실을 봤다. 이거를 제가 이제 추정 60분에도 봤는데요. 사실은 이 그 경매 학원에서 맨날 그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냐면 학원에서 자치 실력이 있다면은 공동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그 교육생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 절대로 공동 투자를 하라고도 안 하고 합시다라고 권하지도 않죠. 물론 같은 공동 투자라는 이름을 갖지만은 성격이 다른 공동 투자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전부 다 어린애로 만들어 놓고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는 노예를 양산하는 그 정도의 공동 투자가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각자가 개별로도 경매 투자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요런 어떤 더 좋은 물건에 아니면 짜투리 돈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랑 그런 공동 투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 투자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죠.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건데, 대체적으로 공동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하던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 어린 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린 양을 만들어 놓고 실력을 없게 만들어 놓고 써먹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속는데, 이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유튜브에가 다 그런 애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죠. 드글드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어떤 구별하는 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항상 그러죠. 유튜브를 봤고 어디서도 봤는데 나는 그걸 따랐어. 나는 그래서 피해자일 뿐이야.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되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전세 사기 이런 경우도 20살이 넘으면 알 수 있는 지식들, 자기가 닦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닦지 않고 남한테 당해놓고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성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매도 좋고 관심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투자도 좋고 분양도 좋은데 그걸 할 때마다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더 깊이 파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깊이 파서 어느 정도 경지에는 이르러야 그 다음에 남도 믿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모르는데 믿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짝 그게 걱정이 되네요, 멘트부터가. 그래서 단기로 배울 수 있는 강의, 뭐 단기로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은 있겠죠. 근데 어떤 강의 커리큘럼인지는 제가 보면은 바로 판단이 가능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저도 이런 고민하죠. 뭐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대출을 이용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죠. 그렇죠? 내 돈이 작으면 작게 버는 거고 내 돈이 크면 크게 버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 작으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자의 수컷도 그 암컷의 그거에 이제 깃털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덩치가 크게 보이게 하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거의 다 싸울 때 등치가 크게 보이게 하는 어떤 제스처들로 상대방에게 어떤 공포심하고 이런 걸 주죠. 근데 인간은 덩치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적인 요소로 그럴싸하게 꾸미면서 크게 만들죠.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어쨌든 능력이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라면은 큰 돈이 큰 돈을 벌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대출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대출이 싫어. 그러면 작은 돈이 될 것이고, 그 작은 돈을 굴리는 사람이 능력이, 또 평범하다면, 큰 수익을 벌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외적 요건으로는, 또 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썩은 빌라나, 그 다음에 지하 빌라, 예, 썩은 빌라, 지하 빌라, 그렇죠. 지하 빌라나 썩은 빌라를 또는 폐가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고, 예, 예, 폐가에 투자해서 고수익 남기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영상들 막 찍어 놓은 거 보면 황당한 얘기들 너무 많습니다. 썩은 걸로 썩은 거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남긴다면 온전한 걸 투자하면 더 고수익을 남기겠네요. 그죠? 아니면 완전히 좋진 않아도 썩은 폐가에 비해서 조금만 나으면 더 고수익을 남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얘가 이제 폐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썩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낙후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 있고, 아주 조금 좋은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이 있겠죠. 그러면 폐가에서도 고수익을 남기는데, 그러면 썩으나 나눈다면은, 낙후된 지역의 빌라라면 더 남기겠죠. 근데 더 좋은 걸 살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구입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된다. 그러면 폐가를 가지고도 돈 벌었으면 낙후된 거는 더 쉽겠네요. 상식적으로. 요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비는 우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든요. 뭐 썩은 빌라가 어디까지가 썩은 빌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지하 빌라 이런 걸로 돈을 남기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이슈가 될 때가 많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를 봤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흔히 말하는 썩비를 받았다. 그래서 수리 후에 월세를 낼 계획이었다. 네. 근데 낙찰을 받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 수리비가 상상 이상이다. 도배장판은 곰팡이가 엄청나서 싹 해야 된다. 네. 어차피 그 오래된 거는 도배하고 장판은 다 다시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근데 이제 그 곰팡이의 원인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는 조금 수리비가 더 들기도 하겠네요. 특히나 지하 빌라다 보면은 이제 방수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이 방수라는 것은 지하에서 이 옆에 여기죠. 땅이 요 정도고 여기가 지하, 그렇죠. 여기가 창문이면 여기가 지하죠. 그럼 여기서도 물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여기 벽 타라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쪽인지를 몰라서 그거를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타일은 그 타일에서 세면대부터 싱크대, 출입문까지 멀쩡한 게 없다. 아니 근데 싱크대는 그렇다 쳐도 출입문은 외부에서 볼 수 있을 건데요. 그죠? 수리업장 한번 다녀간 뒤로는 수도 쪽도 문제가 있다는데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럼 이미 낙찰받은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수리를 해야 되나요? 네, 정답은 냅니다. 네. 수리해야 그 다음도 기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세도 빼고 월세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수리를 해야. 근데 이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남들은 낙찰을 받기도 어려운 거를 받아놓고서는 수리 안 한 사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남들은 낙찰을 1년에 걸쳐서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굳이 낙찰까지 받고 나서 수리를 안 하면서 몇 개월을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수리업자들을 1번부터 2번까지 5번까지 딱 세워놓고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과 유동성의 바탕으로 해서 고쳐 나가는 거죠.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고치려고 그러면은 큰 돈이 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잘못 사놨는데 이왕이면 어떤 집은 수리비가 덜 드는 집을 사면 좋겠지만은 이왕에 이제 아까 말한 썩은 빌라를 샀더니 당연히 썩은 빌라고 오래된 빌라 같으면은 당연히 내부에 수리비가 더 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굳이 사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수리는 해야 돼.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범위를 최소화하면 되겠죠. 최소라는 건 뭐예요? 전세 월세가 들어올 정도의 수리의 최소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최소화의 범위도 업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은 동일한 범위 내 공사 범위 내에서의 공사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는 견적의 범주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업자에게 상담을 받는 방법 하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10가지를 고치지 않고 10가지를 고쳤더니 얼마를 요구해요? 그러면은 꼭 필요하지 않는 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거해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가지가 말고 7가지만 고치면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거가 시세 조사죠. 이 조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조사. 근데 이제 조사라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내가 이제 조사는 법도 모르거나, 전화하는 화법도 모르고, 뭐 이래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한테 맞춤형의 견적과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리비를 연기하기도 하죠. 세 받으면 빼줄게요. 자, 요것도 자기의 성품하고 관련된 거죠. 저는 그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또 1,000원도 못 깎는데요.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못 하느냐? 예, 경매하는 데서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는데도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런 거. 그게 이제 성격이 돈을 벌어들이는 경지죠. 그래서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흥정이나 협상을 잘하겠다, 못하겠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경직되거나 뭐 아이디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 경매에 있어서 큰 성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우연히 좋은 걸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전세입자, 예를 들면 전세입자죠. 전세입자가 아니고 바로 직전. 본건이 경매당할 때 전세입자가 온전한 임차인인 관계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고쳐서 들어왔을 수 있겠죠. 그죠? 깔끔하니까 들어왔을 확률이 있겠죠. 근데 세입자가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어때요? 조금 더 오래된 건물로서 수리가 덜 돼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세입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 이게 조금 더 고쳐지고 뭐라도 하나 손대고 세입자를 들였겠구나. 추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전세의 어떤 동네 수준에 비해서 우리 집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 요거는 낙후돼 있겠다. 이거 눈치채겠죠. 그 다음에 그 거주하는 사람의 나이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방문을 해서 볼 수도 있죠. 다양한 형태로. 만약에 내가 더 가진 돈이 적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수리 비용이 부담이스럽다면 사전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더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신축 빌라예요. 한 6년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더 낫겠죠. 그러나 한 15년 되고 20년 됐어요. 그러면 내부가 좀 썩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지역에 나오는 빌라들을 보면서 시장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 집의 다른 층을 볼 수도 있고, 이 집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건물을 볼 수도 있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어떤 집을 알아보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들의 평균적인 수리 수준을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의 훈련에 의한 시세 조사 훈련과 그다음 현장 조사 훈련에서 닦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해야지, 그냥 썩은 빌라네 금액 대비해서 바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낙찰받은 후 아까 말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단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방치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요걸로 방치하는 걸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더라고요. 그런 식이면은 경매 못 합니다. 이 경매같이 좋은 거를 본인이 거부한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거 사다가 입에 넣어줄 수도 없는 거죠.
요즘같이 경매에 관련해서 사기도 판을 치고 공동투자 뭐 너무 심하던데 이제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뭐 어쩐다 저쩐다라고 누가 성공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부자는 적고 돈을 번 사람은 적은 거예요. 돈 못 번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버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적습니다. 근데 뭐 경매에서 뭐 유난스럽게 뭐 엄청나게 본 그런 경우는 사실은 소수의 몇몇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